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의미가 컸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리고 또 헌재가 공식적으로 입장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변명 같지도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요. 딱 그냥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결정을 내린 거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요거만 이제 우리가 딱 기억하면 됩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는 것만 법원에서 확인을 해준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법원이 확인을 해준 거예요. 법원이 불법이라고 얘기한 것을 헌재가 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불법이라고 얘기한 것을 민주당이 이게 뭐 합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지금까지 민주당은 딱 한 가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한 게 합법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순영 부장판사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 공처의 수사가 합법이라고 하는 뜻 아니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사법부를 지금 불신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지고 부정하는 것이냐? 사법부의 결정이니까 중앙지법의 결정이니까 따르라. 이거 말고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중앙지법에서 결정을 내렸던 공수처가 수사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여파가 생기는 것이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도 불법에 기초한 게 되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것도 불법에 기초한 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사안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내란과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문제를 불법을 기초해서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직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헌재가 해체되는 지경까지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만큼이나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중요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결정을 내렸던 주체는 과연 누구냐? 지귀현 판사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하셔가지고 외우기도 쉬운 것 같아요. 지귀현이라고 하는 이제 판사님인데 이 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부터 개딸들의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들의 타겟 또한 당연히 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바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은 개딸이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등타 올라 있는 이제 그 언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애들이 다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는 게 너무나 불보듯 뻔한 그런 국가 아닙니까? 예상이 됐던 것처럼 지기현 판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갈래로 지금 이제만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기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지기현 판사 책에는 구속날로 계산을 해놓고서 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로 했다라고 하는 단독 기사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요 얘기만 일단 기사 제목만 봤었을 때는 지기현 판사의 책엔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고 자시고가 뭐가 있어요? 지기현 판사 책엔이라고 쓰여 있으면 지기현 판사가 썼던 책 이라는 뜻 말고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썼던 책에는 구속의 그 시간을 정할 때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적어 놓고서는 정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71년 만에 예외로 해놨네라는 식의 기사 제목이 딱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개딸들이 커뮤니티에다가 복사 붙여기를 하면서만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야. 야 이것 봐봐라 지기현 판사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썼던 책에는 그런 식으로 구속 기간을 정할 때는 날짜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적어놓고서 정작 윤석열한테만 지금 시간 단위로 적용을 시켰네. 이 사람이 지금 판사냐 이거 판세지 난리가 지금 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제가 기사 제목을 조금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기사에도 뭐라고 작성이 되어 있냐면 지기현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넘게 적용을 해왔던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는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사를 써놨는데 저는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방금 전에
놓치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습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습서. 자습서에 어떤 그 오류 같은 거나 오탈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오탈자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한 집필진 전체 다겠습니까? 아니면 글자 그대로 그거를 작성한 사람이겠습니까? 집필진이 몇 명이에요? 최소 무슨 한 20명이 넘거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형사소송법 해설서라고 하는 것도 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시 이제 그 노태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집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것인데 집필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야 직위원 당신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다르게 얘기해?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이 지금 내용 20명 중에 한 명 가까이로 집필진에 참여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직위원 판사 책엔이라고 지금 기사 제목을 써놓는 것도 이것도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70년 넘게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라고 한다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법원 내부에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좌파들이 지금 이제 뇌절 현상이 와가지고 좌파들의 뇌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론의 그 개념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뭐예요? 70년 동안 이루어져 왔으니까 변화 주지 마. 70년 동안 관례로 이루어져 왔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 이게 어떤 그 진보의 정신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원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리버럴이면서 동시에 프로그레시브한 게 진보의 정신인 겁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과거에 좋은 관습이 됐거나 나쁜 관습이 됐거나 이런 것들 싹 다 그냥 무시하고 과거라고 한다면 다 그냥 배척시켜버리고 밀어붙여야 돼. 이게 원래 급진적인 진보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스스로를 민주당이다, 진보다, 좌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으니까 해야 돼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진보 좌파도 그런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7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됐어? 근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 그럼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진보 좌파의 애들이 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무슨 뭐 김도균 부장판사라고 하는 사람, 놀랍게도 이 사람이 부장판사입니다. 부산지법에 있는 부장판사인데 이 사람이 글을 뭐라고 써놨냐? 구속 취소 유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놨는데 글의 내용이 이래요.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게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선례가 70년 아니 100년도 넘게 지속되는 것도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정말로 이게 나쁜 선례였다라고 한다면 70년 동안 못 바꿔왔다. 70년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동안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문제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다 라고 지적을 해야 그게 진짜 판사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70년 동안의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직위원 판사가 내렸던 결정의 근거, 결정의 어떤 이유에 대해 가지고 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거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70년 동안 선례를 함부로 바꾼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해야 판사의 최소한의 논리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70년 동안 이루어졌던 선례를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 함부로 바꿀 수가 있냐? 함부로 바꾸냐 아니냐 그거는 진짜 개꼰대 같은 그런 얘기인 것이고 이거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직위원 판사가 내렸던 결정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았던 진짜 적폐 중에 적폐 사법 적폐라고 하는 부분을 직위원 판사가 70년 만에 바꿔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그게 지당하고 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직위원 판사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시켰으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유리한데 피의자에 유리한데 이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어떤 형벌을 가할 때 아니면 뭔가 자유를 억제할 때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한 상황일 때는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적인 가치 입각해서 직위원 판사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를 바꾼 이거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계엄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제발 좀 판사라고 한다면 양심을 좀 챙기시고 이 머리부터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